또다시 노빠꾸의 세계로. 쿠팡에서 구입하면 이 포토 상품편 이벤트가 있네요. 문화상품권 5,000원, 사진 3장 이상, 문화상품권 5,000원. 이렇게 키 커버가 있고요. 자, 한상 노트 2개, 시그너처, 모니터 돋보이는 기능. 네, 이렇게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무게가 1kg이에요. 1kg. 제품 이름이 언더케이지잖아요. 언더케이지, 언더킬로그램. 물론 뭐 킬로그램이 조금 넘긴 하지만 1kg에서 80g을 더한 1080g입니다. 그런데 면적도 되게 좁죠. 자, 어댑터도 볼까요? 미니 어댑터 같은 경우에도 7cm, 여기서 여기까지 11cm. 굉장히 조그마죠.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어댑터를 안 들고 다녀도 돼요. 어댑터의 무게는 200g인데 USB-C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나 USB-C 타입을 충전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녀도 노트북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좌우를 한번 볼까요? 여기 켄싱턴 락이 있고요. 여기는 랜선을 끼울 수 있고, USB 2.0, 3.0, 2.0, 3.0 헤드셋. 보통 이어폰용과 마이크용이 따로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자 하나로 헤드셋, 마이크와 이어폰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구멍이네요. 보통은 예전에는 3.0 USB가 하나만 돼 있고 나머지 두 개는 2.0 USB였는데 여기는 좌우에 3.0 USB 커넥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C타입. C타입 연결만 되고 충전은 안 되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 제품은 USB-C 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HDMI, 여기는 전원을 넣을 수 있는, 그리고 뒷면을 보면은 전체가 이렇게 쑥 뚫려 있어서 흡기와 열을 배출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히트 파이프가 보이죠? 가벼운 제품이라 사양이 낮은 대신 히트 파이프도 2개밖에 없어요. 그래픽 카드가 있긴 해요. 자, 이 제품의 그래픽 카드는 MX250입니다. 지포스 MX250. 물론 인텔 온보드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온보드 그래픽만 썼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인텔 650이었을 거예요. 그걸 쓰면서 느낀 게, MX250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인텔 온보드 그래픽 카드랑 MX250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물론 고성능 게임을 하기 위해서 MX250이 뭐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고성능 게임을 하지 않는 이상 MX250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게임을 하기에도 저사양으로 낮추면은 뭐 그렇게 똥망이다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온보드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색상도 실버와 블랙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블랙이라기보다는 약간 스페이스 그레이 같다고 해야 되나?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마이크와 센서가 달려 있고요. 비닐이 붙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키감도 나쁘지가 않아요. 약간 저소음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세게 때리지 않으면 뭐 도서관에서 쓰기에는 약간 뭐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소리가 크지가 않아요. 누가 옆에서 자고 있어도 뭐 크게 소음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받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뭐 저소음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백라이트도 들어옵니다. 전에도 한성 제품을 소개할 때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은 2번 누르면은 터치패드가 켜지고 2번 누르면은 다시 터치패드가 꺼집니다. 여기 불이 들어와요. 여기 손가락 모양 보이시죠? 여기 불이 들어오면서 켜졌는지 꺼졌는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터치뿐만이 아니라 이걸로 클릭도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아랫부분에 이렇게 아랫부분이 이렇게 좌우로 나눠져 있어서 좌클릭 우클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언더케이지 TFX245S입니다. 언더케이지 제품에는 TFX 뒤에 숫자와 알파벳이 붙는데요. TFX245S의 경우에는 인텔 i5 10세대예요. 최신이죠. i5 10210U 뒤에 U가 붙으면 모바일 제품입니다. 저전력 제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5 10세대 제품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4인치 모니터고 1920, 1080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IPS 계열 광시야각 패널인데요. 베젤이 굉장히 얇죠. 베젤도 굉장히 얇으면서 sRGB 100%, NTSC 72%, 거의 왜곡 없이 정확한 색상을 재현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8기가 메모리에 5GB SSD 저장 장치. 참 이번에는 한성에서 항상 있었던 메모리나 저장 장치 2배 업그레이드 이벤트가 없더라고요. 항상 있었는데 참 아쉽게. 이전에는 쿠팡에서 사지 않는 이유가 2배 업그레이드 이벤트를 못 받기 때문이었죠. 쿠팡에서는 보유하고 있던 제품을 바로 보내주는 거니까요.
원래 한성 컴퓨터는 주문을 받아서 제작에 돌입해서 약 5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쿠팡에서는 미리 만들어 온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서 바로 배송을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2배 이벤트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그래서 보통 쿠팡에서는 구입을 하지 않아요. 안에 백라이트도 기본적으로 됩니다. 뭐 백라이트를 굉장히 밝은 걸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백라이트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진 않죠.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필요한 거죠. 근데 어두운 곳에서 쓸 만큼의 광량은 나와요. 전혀 쓸모없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벌써 세 번째 한성 컴퓨터 리뷰네요. 아니 항상 한성이 가성비의 노트북인 것만은 아닌데 시기마다 조금씩 뭐 더 가성비, 뭐 이벤트를 받으면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컴퓨터들도 있죠. 그런데 항상 제가 구입할 때마다 뭐 거의 항상이라고 봐야겠죠. 대부분은 한성 컴퓨터가 가성비에서는 따라갈 브랜드가 없네요. 왜 대부분 노트북을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뚜렷한 목적이 있잖아요. 뭐 영상 편집이라든지 음악 편집이라든지 혹은 사무용 아니면 강의실에서 쓰는 용. 제가 동영상 편집용으로 구입한 컴퓨터 역시 한성이었고, 동영상을 편집하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 역시 한성이었고, 휴대성을 위주로 하면서 가장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는 컴퓨터 역시 이번 제품 언더케이지 한성이네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굳이 세팅을 한 다음에 그래픽 테스트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MX250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알고 있고, 이 제품을 사시는 분들이 뭐 고성능 그래픽을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사양 게임을 한다든가 그런 용으로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포토샵이나 음악 작업을 한다든가 오디오 편집 작업을 한다든가 뭐 그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솔직히 70만원대 제품을 사도 무게도 더 나가지만 그래픽 카드도 온보드 제품이죠. 인텔 온보드 제품이고 실제로 제가 뭐 포토샵이라든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돌릴 때도 버벅거리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모리를 굉장히 높였는데 16기가까지 올려본 적이 있는데 메모리 탓이 아니었어요. 그래픽 카드가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70만원 후반에서 83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고요. 카드 할인까지 하면 뭐 더 싼 가격에도 구입할 수가 있겠죠. 물론 언더케이지 제품 중에 사양이 더 낮은 제품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무게의 LG 그램을 살 바에는 훨씬 성능이 뛰어난 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전 추천을 드려요. 에이스 센터가 많아서 근접성이 좋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뭐 에이스 센터 수시로 들락달락 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관리를 굉장히 잘 하는 편이기 때문에 S 센터 갈 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수시로 컴퓨터 관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면, 시스템 정리를 잘 해준다면 S 센터를 크게 갈 일은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컴퓨터를 윈도우 한번 깔아놓고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계속 쓰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쓸 거면은 이제 컴퓨터를 바꿀 때가 됐다는 거겠죠. 30-40만원짜리 너무 저렴한 컴퓨터를 쓰면서 속 썩일 바야 아무리 사무용이라고 해도 기본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무게 500g 무시 못합니다. 어느 정도 투자는 하세요. 저는 보통 노트북 바꾸는 주기를 2년 정도로 보는데 그 정도 사용하고 중고로 팔고 새로 사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가장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억지로 고생하면서 장비를 쓸 필요는 없어요. 정신 건강에 좋게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쓰는 제품이잖아요. 너무 싼 제품만 써도 오히려 정신적 건강도 안 좋지만 오히려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언더케이지 리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